자, 이번 시간은 가스터빈 엔진 지난 시간 이어갖고 계속해서 배기계통, 배기 유저스트 섹션을 하고 그 다음에 흡입 배기계통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주차인데 지난 시간에도 뭐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꼭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시 즐거운 얼굴로 만나서 수업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터빈 부분까지 했고, 이제 배기구조, 배기 부분 보면 배기구는 배기가스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면서 어떻게 소용돌이가 생기지 않도록 고온가스를 고속으로 분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나오겠지만 배기콘, 테일파이프, 배기노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배기콘이라는 것은 콘 뭐예요? 콘. 꽃갈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에서 배기가스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방출가스가 잘 분사되도록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테일콘, 배기콘이고, 그 다음에 뒤에 테일 파이프는 배기 덕트라고도 하고, 배기콘과 배기노즐 사이에 위치해서 배기가스를 안전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과 마찰에 의한 영향으로 배기가스 속도를 감소시켜 엔진 성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엔진이 동체 내부에 장착된 항공기체를 보호하기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배기콘이고 이쪽이 테일콘인데 꽃갈 모양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러트 지지대. 여러분들 우리 책자에 보면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인데 영문이 돼 있죠? 뭐 스트러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테일콘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림상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배기구의 종류를 보면 아음속과 초음속 배기구가 있는데 아음속 같은 경우에는 노즐 끝이 좁아지는 형상으로 한 수축형 노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 되세요? 통로가 좁아지니까 속도는 증가되죠. 그러면서 그 속도의 증가 역할로 인해서 작용 반작용 역할로 항공기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음 속에서는 항상 좁아지면 속도가 증가된다. 그죠? 그래서 노즐 내부에는 원초형의 테일콘이 장착되어 있어 노즐과 함께 배기가스의 흐름 통로를 형성해 준다. 테일콘은 이제 노즐이라는 것은 이쪽 끝쪽을 내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형 노즐에는 외부 압력과 노즐 내부 압력과의 비가 클수록 속도는 배기가스 속도는 빨라지나 압력비가 약 1.9 정도가 되면 배기가스 속도는 음속에 달하고 그 이상은 압력비가 증가하더라 불출 속도는 일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정 속도 이상 속도가 증가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음속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속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태의 노즐을 뭐라 그러냐? 초크 노즐이라고 합니다. 초크 노즐.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보팬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갈래의 흐름으로 배기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보팬 우리 저기 바이패스 B로 되어 있어서 1차 바이패스, 2차 바이패스 기억나죠? 그래서 두 갈래의 흐름으로 배기가스가 대기 중 방출되는데 그 중에 터빈에서 방출되는 고온 배기가스와 팬을 통해서 배출되는 차가운 공기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바이패스 엔진은 차가운 공기와 고온 공기가 배기 노즐에서 혼합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고바이패스는 동심을 이루는 두 개의 서로 분리된 배기 노즐로 방출해야 된다. 자, 그림을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는 아음속 배기구로서 저바이패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터빈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배기 노즐, 여기가 배기 노즐입니다. 좁혔다 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통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패스가 이제 지금 여기는 바이패스가 없는데 여기 또 어쨌든 뜨거운 공기 여기 안에서 섞이면서 나중에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죠? 터보팬 엔진은 여기 보시면 1차 공기 L로 들어가죠. 2차 공기는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연소돼서 고온가스가 L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팬 공기와 고온 배기가스가 어떻게 섞여요, 안 섞여요? 따로 떨어져서 나가죠. 여기 팬 공기 이쪽으로 나가고 이거는 뜨거운 공기 나가기 때문에 두 개가 분리돼서 나간다. 그런 의미로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흡입계통, 흡입구, 압축기, 연소실, 터빈, 배기구 해서 각 섹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3장에서 나오는 흡입계통, 배기계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에서 요구되는 양의 공기가 방해받지 않도록 압축기까지 갈 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된다. 그쵸? 흡입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기 1단계 속으로 한 공기가 직접 바르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인렛 가이드 베인을 사용한다. 인렛 가이드 베인이 뭐예요? 베인은 칼날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자, 입구 부분에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 여행 가이드 얘기하는 거예요.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공기가 정확하게 바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렛 가이드 베인이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은 왕복 엔진보다 월등히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한다.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특히 고속에서 엔진과 항공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공기의 양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터보프롭, 보조엔진, AP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엔진은. 그 다음에 터보 샤프트 엔진들은 외부 물질로 인한 손상, FOD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입구를 덮는 스크린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FOD 뭐였어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FOD를 쓰시오, 플레임을 쓰시오라고 한 경우도 있었어요. Foreign Objective Damage, 외부 물질로 인한 손상이에요. 말 그대로. Foreign, 외부의 Objective, 물질, 뭐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데미지, 그래서 외부 물질로 인한 손상. 참고로 여러분들 군에 입대를 하면 정비사들은 매일 아침, 점심 부대에 따라 약간 틀린데 매일 아침 기본으로 합니다. F4 작업을 합니다. 어디에? 주기장에. 주기장에 조그만 돌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게 엔진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서 엔진을 손상을 입힐 수 있겠죠. 그래서 정비사들이, 물론 이제 진공청소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면서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돌면서 청소를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여기에 만약에 주기장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몇 미터 간격, 1, 2미터 간격으로 쭉 서서 앞으로 쭉 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과 나무 조각 뭐 이런 것들을 줍습니다. 매일 주워도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작업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인렛 가이드 베인입니다. 터빈. 자, 여기 보시면 인렛입니다. 공기 흡입구를 보면 딱 보시면 여기가 딱 각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위아래로, 아래도. 이 참고로 여러분들 실제 이 엔진이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뭐 바닥에서 약 한 1m 정도 되는데, 이 앞쪽에 비가 온 다음에 물구덩이가 조금 있다. 그럼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 이 엔진 시동 걸면 어떻게 되냐면 슉 빨려서 들어가요. 그런 게 보입니다. 소용돌이 치면서. 제가 실제로 봤고, 그 정도로 이 흡입구에서 빨려 들어가는 힘이 강하다. 재작년에 인디아 여객에서 시동 걸고 항공기가 시동 거는 상태에서 정비사가 잘못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건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에 올렸다가 너무 잔인해서 너무 잔인해서 바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하자드 에리어라고 해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도 배우지만 위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엔진 시동 걸 때는 이 앞으로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자, 흡기 계통에서 램 회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압력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항공기의 속도가 이제 쭉 증가가 되기 시작하면 추력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어느 속도 이상으로 도달하게 되면 램 에어의 영향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는 압력 증가시키기 위한 손실이 보상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흡입구에서 가능한 한 자유로운 공기 흐름 전체 압력만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 분자가 흡입구에서 잠깐 갇혀 있다가 압축되기 시작하면 많은 압력 손실이 회복이 됩니다. 그죠? 압축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엔진 입구에서 이 추가되는 압력은 엔진의 압력과 공기 흐름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때 이를 램 회복이라고 합니다. 엔진 입구에서 공기 압력의 감소는 덕트의 양쪽 옆을 따라서 발생하는 공기 마찰이나 덕트의 곡선 부분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력 감소가 회복되는 것을 램 회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할 입구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 아래쪽이 아니라 동체 양옆으로부터 공기를 취하는 분할 흡입구, 스쿠프라고 표현합니다. 단일 덕트보다는 항력 증가가 많다. 왜? 한꺼번에 이만큼 들어오는 것보다 양력으로 조그맣게 분인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항력 증가가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드 흡입구는 단일 흡입구 덕트의 특성을 살려 압축 입구로 점진적인 곡선 모양을 주기 위해 가능한 한 앞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좀 앞쪽에 대부분 엔진 흡입구는 대부분 앞쪽에 있죠. 그 다음에 회전하는 베이는 와류를 방지하고 들어오는 공기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사이드 흡입구에서 위치하기도 한다. 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무슨 항공기예요? 일반적인 딱 봤을 때 F-15 모양이죠. 자, 덕트가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죠. 그러면서 네모 모양의 가변형 덕트다. 그 다음에 요거는 FA50. F-16이랑 비슷한데 F-16은 아래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FA50은 양옆으로 분할시켜놨다. 자, 여기는 엔진이 따로따로 두 개니까 좌측 엔진 우측 엔진에서 바로바로 흡입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 덕트라기보다는 바로 덕트라고 하지만 여기는 엔진이 어디 있어요? 이 동체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F-16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지만 FA50은 분할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진짜 말 그대로 분할된 덕트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F-15에서 얘기했듯이 가변형 덕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의 공기 흐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갈 때는 마일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 상태 하에서 에어 흡입구 덕트 들어간 공기 속도는 압축기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면서 감소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압력이 증가되고 또 연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하 1 이상이면 연소가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디퓨저로부터 디퓨저와 같은 성능을 갖게끔 설계되며, 그래서 덕트를 통과하면서 공기 속도는 감소되고 속도가 감소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압은 증가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속 항공기의 군용기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에서는 흐름이 뒤쪽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된다. 그래서 결국 덕트의 후방 부분은 아음속 디퓨저처럼 작동함으로써 속도가 다시 또 증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뒷페이지 이제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변 인넷 덕트 해서 고속 항공기에 대하여 덕트 내부의 형상이 속도의 증가함에 따라서 기계적인 장치에서 가변되는 형식의 덕트다. 그러니까 속도에 맞춰서 덕트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군용의 항로품을 보면 덕트 내부의 쐐기나 램프 같은 움직이는 방해물을 사용해서 덕트 형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덕트 앞에서 흡입구 공기 흐름을 얼마를 추출해내는 가변 공기 흐름 바이패스 방식이고, 기류 속에서 충격파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충격파는 초음색에만 사용됩니다. 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여기 보시면 가변형 덕트 그림입니다. 요 모양이 지금 왼쪽 그림이 공기 흡입구 디퓨저다. 자, 여기 를 제외하고 약간의 면적이 넓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속도는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되는 형태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아음속 디퓨저 공기 흡입구 뒷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부분은 흡입구 부분은 슈퍼소닉이니까 초음속, 흡입구 들어가면 아음속으로 바뀝니다. 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이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된다? 초음속 부분은 속도가 감소되고 압력은 증가되면서 이 부분이 지나면서 속도는 아음속으로 바뀝니다. 그럼 아음속으로 바뀌는데 반대로 약간 여기 모양처럼 약간 면적이 넓어졌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속도는 감소되고 압력은 증가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압력이 증가되는 형태로 공기가 들어간다.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가변형 덕들을 사용을 한다. 실제 이게 뭐 면적이 더 적어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태 여기까지 이제 쭉 이어졌고, 압축기 흡입구 스크린을 보면, 스크린은 왜 있냐?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인내 스크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어디? 터보 프롭이나 APU 보조 동력 장치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벨마우스 압축기 흡입구를 보면 다음 그림에 요 이제 두 개 나오지만, 엔진 시운전실 테스트 셀이라기도 하고 성능 시험하는 엔진 장착하는 곳입니다. 엔진에 장착해서 시운전하는 겁니다. 엔진을 별도로 떼서. 그리고 아니면 테스트 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하지만 완전히 성능 시험할 수 있는 곳이 뭐라고 되어 있냐? 허쉬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허쉬 하우스. 여기 전투기 F-15K가 있는 11B는 허쉬 하우스입니다. 왜 엔진 안에서 시동 걸어도 100%까지 풀로 밀리터리 파워까지 올려도 밖에 소음이 잘 안 나간다. 그런 시운전 테스트를 해서 엔진 성능 시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계기를 사용하여 엔진 흡입구 온도와 압력을 탐지할 수 있도록 여기는 프로브가 장착되어 있다. 다음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벨마우스 엔진과 움직이고 성능 시험 때 장착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아까 벨마우스 흡입구 프로브 있죠?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브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 스크린. 자,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APU 스크린. APU는 보조 엔진이니까 뒤쪽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엔진 테스트 중인 벨마우스 흡입구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터보 프롭과 터보 샤프트 압축기 흡입구를 보면 설계 조건이 프로펠러 구동축, 커브, 스피너 등이 고려됨에 따라서 다른 가스 터빈 엔진보다 설계가 좀 어려워요. 그죠? 왜냐? 앞에 프로펠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터보 샤프트 마찬가지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흡입구 앞부분을 립술이라고 해서 입 앞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술. 전기적 요소를 사용해서 방빙 처리를 하기도 하고 흡입구로 들어오는 얼음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 못 들어오도록 디플렉트 도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터보 프롭 및 터보팬 엔진 입구에서 얼음이 생겨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뿔형 스피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나옵니다. 자, 원뿔형 이렇게 반짝반짝한 원뿔형이 있죠? 요게 스피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음 생기지 않고 그냥 흘러나가도록. 이해되시죠? 여기 엔진 흡입구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배기구 나갑니다. 이거 보시면 이 항공기가 보면 우리 캔형, 역류형 기억나시나요? 자, 흡입구로 들어가면 안에서 연소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았다 S자로 해서 이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바로 빠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S자로 해서 다시 뒤로 빼지는 이 역류형입니다. 이게 항공기 뭐였죠? KD1. 자, 그다음에 디플렉트 도어 해서 여기 도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여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문이 닫혔다 열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디플렉트 도어입니다. 어렵지 않죠? 스피너. 우리 요번에 T104 항공기 가져왔잖아요. 스피너 제가 장탈하고 엔진 그쪽에다 갖다 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터보팬 엔진의 입구를 보면 고호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보통 압축기 앞쪽 끝에 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 칼을 표현하는데 전방의 엔진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 통로를 제공해 줍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죠. 자, 팬은 이물질이 흡입되더라도 방사선으로 배출하여 엔진 바깥쪽 팬으로 지나가서 이물질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마찬가지 블리드 에어를 이용해서 엔진 내부에서 나와서 방빙을 위하여 흡입구의 내부를 순환시켜 주기도 한다. 방빙을 해서 팬블레이드 끝단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짧은 시간 동안 팬블레이드 끝단에 다 마찰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러브 스트립으로 되어 있다. 자, 딱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카울이라고 합니다. 이 뚜껑들을 다 카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터보팬 흡입기가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쪽 끝단으로 다 흘러나가게끔
첫 번째 펜 블레이드는 엄청 크죠. 그래서 맞고 다 흘러나가게끔 해주고, 마지막 설명으로 뭐라고 했어요? 러버 스트립이다 있다 했잖아요. 이 블레이드 팁 끝이 바깥쪽 케이스랑 닿아도 어떤 금속적으로 마모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뭘로 한다? 러버, 고무 재질로, 딱딱한 고무 재질로 해서 마모가 일어나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이 칼날 같이 돼 있으니까 깎아낼 수도 있잖아요. 닿으면, 팽창되면, 엔진 시동 걸면. 그래도 얘를 살짝 긁어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뒤로 빠져도 고무부 재질이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흡입구를 만든다. 자, 이번 시간은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